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바로 질의 드릴게요. 오늘 갈 길이 머니까. 이번 추경 규모가 2,2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맞습니다. 네, 소비 쿠폰이 1,0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전 2차 추경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2차 추경 때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 가진 거 있은 거 있으세요? 없으신 겁니다. 좀 궁금한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시 규모가 그 중에 또 1,000억 정도는 뭐 국비 많이 받았지만 75억 정도는 11호 소비 쿠폰에 투자했고, 근데 내년도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그냥 제가 아는 통상적인 범주에서 이제 시 관련된 것만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여건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 본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하고 내년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 이제 한 500억이 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2조가 못 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경제 지표라고 하는 전체가 뭐 국가에서도 어제 이제 발표를 하곤 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일단 저하될 게 이제 보이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확대 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AI 관련된 영역 여건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지,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이 필요한 어려운 분야에 계신 분들 이런 여건들에 대한 영역은 넓어지는 반면에 일반 사업에 있어서의 투자 여건은 좀 감소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시도 인구가 늘어가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봐야 될 부분들은 계속 아까 이제 그렇죠. 네.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여건 또 그 개별 정책 사업 여건은 줄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본예산 자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전달을 해서 입력은 지난주에 끝난 상태지만 사업별 내역을 아직 다 보진 못했고 금월 말까지는 어떤 영역들이 표현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볼 사항인데 그 영역 내에서 이제 가능한 영역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시는 와중에 제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대략 염두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라는. 뭐 내년도 뭐 경제 전망치가 이렇고 지금 뭐 정부의 기조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AI와 기본소득 뭐 관련돼서 이제 집중해서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는 것으로 집중이 될 거니까 실제로는 정책 사업비가 많이 늘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가용한 잔을 이런 판단들을 이제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의 예측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답변 중에 재정 분석 잘 해야겠다. 향후에 뭐 우리도 재정 분석 잘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과학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쓸 돈은 많은데 아마 들어올 돈은 적고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방 재정이 어떻게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 그 추계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추계하라고 저희 부서에 정확히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몇 개년 계획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좀 만들려고 좀 해서 내부적으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했던 부분들 그 기조
국가 재정 운영 기조를 말씀드리면 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한 1,2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전망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지방소득세 부분 저희 시에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있지만 그 전망을 좀 대략적인 추계를 좀 해봤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아직 공개는 못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다 했을 때 한 500억 정도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 나머지 그 지방세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자동차세부터 해서 뭐 주민세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구 수와 그 그 제조업체라든가 예측은 어느 할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자료는 하세요? 우리가 통계 자료나 이제 네. 그 들어오는 각 부서에서 그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발 부담, 개발하는 부분들 이런 거 정확히 추계를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또 매월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저희 과장들이 설명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추계를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전망이 좀 안정적으로 가야 이게 뭐 단기 투자이든 중장기 투자이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목구구식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좀 근거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좀 통계를 내고 재정 분석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경영금은 매년 이게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 불용액은 점점 많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개선이 안 돼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시스템화해서 분석, 뭐 재정 분석관이나 이런 좀 선임이 되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연구 시스템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좀 생각을 좀 갖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은 청사관리 기금입니다. 지금 청사관리 기금 올해 뭐 고독청사 부지 매입비 쓰고 안중출장소 건립비 내면 한 800억 정도, 800여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청사관리기금으로 얼마 조성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 조성이 아니고요. 조성은 많으면 좋은데 아니,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의존하는 거는 그 공유재산 매각 여건이 제일 큰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1년에 글쎄 그게 이제 저희가 뭐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 20억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열심히 팔아도 그거 갖고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는 저희도 수시로 해 나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의원님 뭐 이제 말씀처럼 이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추경권은 아닌데요. 한 3천억 넘게 들잖아요. 근데 1,200억 땅값 내잖아요. 2천억, 2천 몇십억 남거든요. 2천 몇백억 건립비용. 근데 2년 안에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못 짓는다고 선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1,000억씩 일반 회계에서 기금을 넣어야 됩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2년 동안 1,000억 정도씩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기금을 1년에. 예상하고 있는 건 600에서 700억 사이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 해소 요건을 가지면 그렇게 이제 판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고독고 빼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예, 예. 그러면 700억 정도 넣으면 돼요. 예, 예. 지금 고독고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가용 정책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정책 한 6천억 정도 되지 않아요? 금년 기준으로 9,800억 정도. 800억? 청사관리기금도 계획 가지고 매년 뭐 300억씩 무리가 되더라도 다른 사업 못 하더라도 적립을 꾸준하게 해서 쓸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막판까지 와서 삼성 경제 좋아질 거예요라고 기대 아닌 장밋빛에 지금 기다리다가 제가 보기엔 700억 갖고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700억씩 넣으면 제가 보기엔 완공 기간 늦춰질 가능성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좀 추계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담당 부서에 건립하는 부서에 물어보면 뭐 저희가 요청하면 어쨌거나 예산 부서에서 세워준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최대한 저희가 세워보겠습니다라고 중간에 뭔가 떠 있어요.
얼마를 요청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오면은 그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예산부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는 또 그러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를 옮기는 상황이잖아요. 청사 옮기는 게.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내년도 기금에 청사관리 기금에 얼마를 넣겠다라는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황에서 부서 예산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막 국장님 재정 관련돼서 분석 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청사관리 기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것도 재정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행정복지센터 건립 비용도 청사관리 기금으로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까? 너무 주관식인가요? 예, 좀 이따 객관식으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의견이긴 한데요. 우리 예산이 너무 줄어들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그리고 공모사업 진행에 대한 대대적인 방안들이 좀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뭐 평택지원 특별법 때문에 국비가 자동으로 내려왔었고 관성에 좀 젖어서 자동으로 많이 내려오니 더 달라고 하기 뭐한 상황이야라는 생각에 국비 열심히 요청하고 물론 해오셨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노력이 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 도의원님들이 5억 10억 갖고 오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해서 몇백억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하나 내부 유보금을 12억 9천을 전액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전액 삭감에 상관없는 예, 내부 요거는 유보금을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해왔던? 요거는 이제 부서에서 업추비라든지 뭐 이런 뭐 5% 유보액 이런 걸 둔 게 있었었거든요. 그 바로 이제 사용 여력이 좀 있는 거, 요걸 다 털어가지고 이 일반 사업 여건에 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껴 쓰겠다 각 부서. 그러니까 예산 절감 비용 뭐 이렇게 해갖고 적어놨었던 것들을 지금 일괄 다 삭감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뭐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아닌데요. 성립전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뭐 급하게 재난 관련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이제 뭐 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제 내려온 것도 있고 한데 그거 한번 따져봐 주세요. 이 동의를 얻잖아요. 이제 구두상으로도 동의도 얻고 상임위에 이제 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의 집행은 상임위 차원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립전 예산의 수립 그리고 집행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만 동의를 얻고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전국에는 예산 편성을 이제 예결위 차원에서 최종 책임을 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예결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례로 좀 바꿔놔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큰 틀에서 뭐 성립전 예산을 뭐 위험이나 급하게 이제 뭐 복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내려온 거는 쓸 수 있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도에서 새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내려오거나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도사업. 도비만 편성이 되면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급하게 씁시다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데 신규 사업 관련돼서는 시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도에서 생각과 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에 따라서는 물론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라 예산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쓰는 사업들이 했습니다만 뭐 도지사랑 시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정책적 사업들에 있어서 도요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상임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 뭐 집행되어 왔었던 사업들이면 상임전 예산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를 얻거나 뭐 예결위의 동의를 얻거나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노려보고 계셔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인데요. 12페이지 사업 설명서인데 몇 개 없습니다. 처음에 정장대여 사업인데요. 처음에 이 사업 만들 때 과연 평택에서 청년들이 이거를 잘 활용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업체가 신규로 협약 업체가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2페이지. 처음에 저희가 네. 이 사업을 한 거는 20년도부터였었는데요. 20년도에는 이제 서울에 그 업체 하나가 있었고, 22년도에 수원에 하나 이제 업체를 협약을 했고, 24년도부터는 이제 평택에 업체를 하나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보가 좀 더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평택을 이용을 하다 보니 좀 건수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건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네. 의회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평택에 이 업체를 했을 때 과연 이용할까? 막 이랬었는데 좋은 정책이라서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거는 아쉽다기보다도 이런 사업도 해보면 어떨까? 뭐 예산 사항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취업하러 가는데 도움 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취업하려는데 되게 중요한 게 사진 찍는 거, 정장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청년들이 사진 찍어서 이력서에 좀 번듯하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시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자리 경제과는 성립전 예산이 많은 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큰 도움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은 참 아깝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이게 보증금이잖아요. 근데 보증금이라 일반 뭐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은 아니고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보증금으로 가는 거.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이제 그 보증금 출연을 하면은 네. 거기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쵸, 실제로 그 금액의 10배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형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증금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예산은 아닌 상황인 거죠.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2억을 뭐 받고 싶어 그러면 2천만 원을 보증을 해주는 형태이고, 그러면은 시에서 2천만 원,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8천을 이렇게 보태는 겁니까? 아니면 2억 원을 보증을 할 테니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을 빌려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그 신용이 이제 좋은 분들은 소위 말해서 뭐 제1구민권이나 여러 가지 자유롭게 대출하는데, 신용이 안 좋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주는데 이분들이 채권이 좀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그 비용의 10배를 대출해 주는 대신에 나중에 채권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 이걸 담보로 해서 신용재단에서 이 지자체에서 출연한 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쓴 비용이다. 우리가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실 채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니 그러면 부실 채권일 때는 이 비용으로 이제 감당을 하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이 우리가 뭐 몇십억을 빌려줬는데 이 평택 시민분들이 빚을 다 못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그 비용을 대신 갚을게요.
100%라고 하는 보증 비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시민분들이 빚을 열심히 갚으셨어요. 대출을 열심히 갚았고 다 상환이 됐어. 그래도 이 비용은 안 돌아옵니까? 이 비용이 이제 돌아오는 비용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와서 한번 그 신용보증 재단에다가 회수가 실제로 안 되는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연간 그 상환이 안 되는 게 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받아는 봤는데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출연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사실은 이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보험료 같은 거네요. 예, 필요하면 보험료 받고 뭐 안 하면 이제 보험료가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일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적어주신 49억 뭐 재정 안정화 개정에 뭐 세워 주셨는데요. 아까 유승용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수립과 사용에 있어서 적립과 이제 사용에 있어서 좀 명확한 기준이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뭐 채권은 발행을 하고 있고 뭐 계속 기금은 갖다 쓰는데 49억이라는 금을 이제 저금하는 게 지금 시기에 맞을까? 아니면 앞으로 뭐 5년 동안 뭐 300억을 만들겠습니다. 그 기준이 뭐 최근 3년치 일반 회계 뭐 본 예산의 뭐 몇 프로는 무조건 보전을 하고 그 이후의 금액에 있어서는 좀 유동성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이런 기준들이라도 좀 만들어 놓아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드리 주신 대로 우선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립을 해야 그 아까 유승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쓸 수 있는 목적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느 규모 없이 그냥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쓸 건 조성할 건 아니고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건 우선 어느 정도 좀 모아보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네, 손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첫 시간 우리 기획 강만 경제실 시간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평택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그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등등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심도 깊게 좀 질문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저희가 우리 예산을 편성에는 예산팀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업무 처리들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로 집행할 예산은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집행될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좀 순서를 미루셔서 그런 부분을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시민분들과 우리 시의회에서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뭐 상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상위권에 들어와 있고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168개 기관을 평가한 데서 우리 평택시가 이제 다등급으로 들어와 있고 도주관 평가 113개 기관에서는
나등급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 등급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은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잘들 챙기시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몇 명이죠? 평택시에 한 3,200명 정도 되나요? 정원상으로는 2,50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그건 이제 이외에 뭐 이제 다 공무직이나 포함해서. 네, 뭐 네. 계약직 이런 분들 하면 한 3,200~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부 정책으로다가 우리 지방은 이제 정부 정책을 따라서 많이 그 예산 편성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편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좀 사전에 우리 예산부서에 근무하게 될 그런 공무원분들한테는 사전 교육도 상당히 그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까 뭐 이은하 의원님도 그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그 지방채라는 거는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한 이런 그 부담스러운 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지방채가 약 한 지금 한 우리 세정과장님 한 7,600억 정도 되나요? 네, 지금 7,508억인데요. 올해 이제 100억을 증액해서 7,600억 정도 됩니다. 시세로. 7,600억 정도 되죠. 인근 시를 보니까 수원이 한 1조 정도 되고 9,970억 정도 되고 성남이 1조 5천억, 용인이 1조 1,700억 정도, 화성이 1조 약 한 4천억 정도 되고 100만 우리 평택시가 100만 특례도시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수원도 100만이 넘었고 성남도 100만이 넘었고 용인도 100만이 넘었고 화성도 100만이 넘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재정률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도 지방세를 확보를 많이 하려면 일단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브레이시티 사업 지구 내에 첨단 산업단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옆에 두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뭐 건전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아직 뭐 전반적으로 삼성 문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입지율이 좀 아직 둔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예산과는 뭐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우리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몇 가지씩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의 그 사업설명서의 4쪽을 보시면은 그 친수공간 평택과 친수공간 그 운영 그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간 뭐 4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감액 뭐 300만 원 감액 추경을 이제 하셨는데 이 공간이 지금 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친수공간 평택항이? 캠핑장 같은 경우는 한창 피크 때는 이용률이 한 98% 정도 되고요. 캠핑장이요. 네. 또 캠핑장 이용객이나 뭐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한번 그 방문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방문을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뭐 많은 이용객들이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거기 이제 어촌 계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거기를? 아닙니다. 그 친수 공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평택 항만수산가에서. 네. 그 태양광 설치가 거기 옥상 수납에 돼 있죠? 그 공간에. 네, 어울림센터 네. 네, 옥상에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태양광 그 설치 부분. 네, 태양광 설치를 나중에 한 게 아니라 건물 건축 당시에 같이 일체형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아산만 거기가 이제 아산만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예전에 아산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쪽 도로 건너서는 이제 평택구 개발 지역으로다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평택구도 이제 빨리 개발이 돼서 우리 평택 시민들이 빨리 그 좋은 장소에 가서 힐링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우리 평택 쪽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대형 횟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반대편에 거기가 어디죠? 충청도 그 사교천? 예, 예. 그쪽은 아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다가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평택강 쪽은 그런 주변 인프라 여건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일자리 경제학과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소상공인 분들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 또 시민분들에 대한 이용 부분 뭐 이런 거를 맞춰 가려면은 평택구도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문화공간이나 힐링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우리 무주택 그쪽 보시면은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4,550만 원을 감액 투영을 하셨는데 원래 이 청년을 위한 이런 사업은 지금 이제 이해 추경 기간인데 이렇게 감액할 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에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하는데 이제 변수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변수의 이유는 이제 그 중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다음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공공주택을 뭐 입주하거나 이런 경우이긴 한데 대상자가 이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이제 모집을 하긴 하는데 그 추가를 모집하기에 그 어느 정도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사항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을 따졌을 때는 지금 추가로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예산을 다시 지원하기에는 좀 여력이 안 돼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뭐 총 사업비가 3억 3,650만 원에 이제 사업량이 보면 이제 344명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청년들이 숫자가 부족하다 이제 무주택에 관계된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당초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이 사업량이 오버된다는 예측에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중간 정도로 해서 그죠? 이게 이제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기본적인 사업량은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변동 생기는 거는 저희가 증가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그 당초 예상한 거에서 감원이 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청년분들이 평택에 계시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딴 도시로다가 퇴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과장님도 뭐 과장 이쪽 청년 정책과에 오신 지 뭐 이렇게 많은 기간이 안 되셨죠? 아직 뭐 업무 파악이 잘 아직 뭐 안 되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가 없어서 타 시골로다가 이주에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저희가 주로 이제 전입을 할 때는 전입 사유를 이제 파악을 하긴 하는데 전출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 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그 예산은 이제 감액을 했는데 그 11쪽에 보시면은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라는 또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4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딴 시군을 찾고 있고 면접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자리를 찾기 위한 면접 비용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일자리를 찾기 위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면접을 보는 그 대상자가 평택에 한해서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타 지역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분들도 평택시에서 이제 등록된 사람들한테는 정장 대여를 무료로 해준다 그런 네,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우리 과장님은 평택시에서 최고 바쁘신 과장님 아니세요? 일자리 경제과장님이? 다들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인사팀에다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일자리 경제과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뭐 조율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의원님 이번 저희가 3월달에 좀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좀 조직이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노동 업무를 네. 기업 쪽에 이제 팀이 좀 신설이 되면서 기업 투자과 쪽으로 이제 노동이 좀 갔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팀이 이렇게 오면서 좀 업무를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뭐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가 늘어나는 행정 수요 또 다양한 민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뭐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직 부서에서 매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 맞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을 없애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자리 경제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일자리 경제과장님은 안 해보셨죠? 네?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일자리 경제과.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28쪽 사업설명서 28쪽에 보시면은
그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5대 전통시장인가요? 평택시가? 네, 그렇습니다. 네, 5대 전통시장. 근데 이제 상가를 보니까 이제 골목형 상점가를 조성하는 그런 이제 그 상인 단체 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전통 시장으로 저희가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이런 이제 골목형 상점가는 이제 조성을 좀 하면 혜택이 이제 전통 시장하고 똑같이 이런 이제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경기도나 아니면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매니저 지원 사업 뭐 이런 거를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 뭐 재정이 좀 넉넉지가 않다 보니 많이 좀 이런 골목형 상점가를 좀 늘려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일자리 경제과는 뭐 거의 평택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업무와 또 우리 재래시장 5대 재래시장에 대한 업무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쪽에 있는 개인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원도 많고 그럴 텐데 이건 잘 이렇게 예산 적절히 잘 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정 체납에 대한 거는 징수과죠? 우리 평택시의 그 체납액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지금 8월 말 현재 한 1,300억 제가 자료 저희가 매달 이제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매월 쪽지 보고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 가지고 그 과장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저희도 뭐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 네, 유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추가 질의한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 또 일정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구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도 보고 언론 기사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 정권에 따라서 그 정책적 기조나 재정에 대한 방향이 좀 다른 변화들이 있단 말이죠. 기존에는 약간 긴축 형태, 뭐 재정 건전성이라는 속에서 뭐 그런 입장이 강했다면 현재 바뀐 정권은 확장 재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좀 경제적인 부분들의 어려움들이나 뭐 소상공인들, 서민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들을 확장 재정을 통해서 바꿔 나가고 또 R&D나 이런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서 장내 먹거리들을 만드는데 재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발권력이나 여러 가지 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와는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뭐 지방채 발행 외에 우리가 뭐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명확히 잡히지 않으면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정부가 최초로 이제 728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700조가 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프로테이지와도 비교해 봤을 때도 8%의 증가예요. 예,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확정을 하는 건데 그 뭐 이제 세부 내역을 보면 뭐 R&D 예산도 대폭 늘리고 국방비 예산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각각 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 맞춤형 뭐 예산도 늘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역들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국회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이 의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부서에도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요. 이게 뭐 이분들도 얘기하는 게 잠정 추계야. 확정된 건 아니라고 자기들도 얘기하는 건데 창원시, 뭐 충주시, 춘천시, 뭐 단양 또 광역시들이 보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어느 정도 예산에 담아져 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다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곳이 더 많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요구했던 예산안이나 정부 예산을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가 반영돼 있는지. 근데 저번에도 저 부서에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는 현재는 파악한 게 없다. 명확하지 않고 또 되게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을 잘 안 해준대요. 중앙 부서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분들도 어렵겠죠. 우리 평택시만 예외적으로 제공을 안 해주고 뭐 여기는 제공해주고 그러진 않을 텐데 하여튼 뭐 그게 국회의원실이 됐든 어떤 그 정식 공개 라인을 통해서라든 좀 확보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의원실이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의원실이나 아니면 그 집행부서에 얘기를 잘 해서 혹시 누락돼 있더라도 국회는 증액을 많이 하잖아요. 예산 특별위원회 보면 뭐 해서 그럼 누락돼 있으면 최대한 해서 반영해서 누락돼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또 요구했던 액수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저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세수 어렵다, 뭐 평택시 어렵다 하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여기 이제 최종 의원님 또 칭찬도 하셨잖아요. 받는 것들, 노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확장 재정 속에서 우리가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끝까지 통과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뭐 국회가 상주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해서 거기 뭐 숙박비하고 뭐 해놓으면 그 예산 그거 뭐 몇천만 원 이내일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통해서 아니 몇십억 더 받아오면 우리한테는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망들도 필요할 테고 꼭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라든가 전직도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그 인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좀 확보해 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 아니면 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 지방채 이제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또 잘해 주셨어요. 지방채 발행은 총 지금 현재 이번 거를 포함했을 때 453억이에요.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하냐, 과다하냐,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느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에 대한 상한 계획이나 향후 우리의 세수 추이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개인과 이 공적인 우리 공공에서 예산을 담는 거는 달라요. 명확히 다르다. 지금 뭐냐면 저희 교육도 받고 많은 토론회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혼돈하는 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입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개인이. 근데 아껴서 5천만 원을 쓰고 5천만 원을 저금을 해. 이건 훌륭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공공은 그게 아니야. 1억을 받으면 1억을 다 써야 돼.
왜? 그것에 따른 효과들이 있고 그렇게 매년 예산들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게 효율적인 거라고 보고 공무원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산을 아끼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지, 예산을 집행한 거 제대로 이거는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게 문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것이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의 기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냥 큰 차이점만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핵심이 뭐냐? 적재적소에 해야 돼. 이 적재적소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이현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택에는 크게 은실, 석정, 모산공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지방채를 언제 발행했어야 되느냐? 그 시기에 땅값, 지가가 낮을 때 조성이 필요한 그 요구된 시점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집행을 안 했었어요. 반납했다고 집행자는 50억을 집행을 안 하고. 그리고 그걸 일정하게 미루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만약에 집행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모산공원 같은 비용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00억 원 미만이야. 근데 그것이 지연돼서 지금에 와서 매입하고 19년, 20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 도로가 다 뚫리고 6차선 양쪽에 뚫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되고 그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오히려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으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을 우리가 하느냐에 있어 은실공원은 민간 특례공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즉 얇은 띠같이 형성이 돼 있고 옆에 평택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20% 줘서 분양한다고 해도 분양할 수 있는 업체들도 없고 실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논란이 안 되고 그냥 우리 시 공공으로 간 거예요. 석정은 생긴 모양이 거북이 등짝같이 생겼어. 즉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훼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왜 훼손됐는지도 뒤져보고 싶지만 저는 문제의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의 정상적인 모양을 훼손시켜서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느 부위에 아파트를 지은다고 해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낮아. 그리고 주민분들도 거기에 축사안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을 원했어. 민간 공원을 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근데 모산공원은 우리 지역구 최진구 의원도 계시지만 동그란 형태로 원형이 보존돼 있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각각의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만약에 거기 아파트 공사하고 있으면 서재에 사시는 분들, 거기 동삭 자입 사시는 분들, 또 이쪽에 센트럴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예, 아파트 지시어서 공원 가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대량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오히려 판단을 해서 지가가 쌌을 때 매입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지방채 발행을 하면 잘못된 거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좋은 거고 이런 판단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 이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어찌됐든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에 우리 삼성전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0원이었어요. 그렇죠? 제 검토 보고서 보면 25년도에는 516억이 들어와 68억 증가하고 납부 예상액 대비 실제 납부액 초과분이 516억 정도
맞죠? 네, 맞습니다. 다행이긴 하죠. 우리가 실제 분분다 그래도 16억이나 늘어나고 또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서 68억 원이 증가한 것들은 잘한 거예요. 근데 쭉 추계를 보면 22년도에 1,470억, 23년도에 1,393억, 24년도에 0원, 25년도에 515억. 즉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웠을 때는 최하 3천억 이상이 결손이 발생한 거라면 추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의 어려움이 봉착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한 개의 기업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한 다양한 산업 구조에 대한 새로운 변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검토도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추계를 본데 내년도 추계는 어때요? 삼성전자 법인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분기하고 2분기 그 실적을 종합해가지고 평가한 결과 내년에는 법소가 올해 516억이었는데 한 380억 정도 그래서 한 134억 정도 더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3분기에 대한 어떤 그 매출 실적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요거는 좀 증가한 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상황으로 보면 삼성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추이를 보고 협의도 잘 하셔서 세수가 잘 그거에 따른 또 세출 계획을 짜야 되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과에 요구해서 하겠고 어쨌든 이게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애써주신 거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더 그런 부분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편에 평택산 상품권 제작비가 그 1억 1천이 삭감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것이 예상을 못하고 본 예산에 이거를 반영했냐라고 질책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액을 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도 용기 내서 솔직히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걸 지금이나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하지만 좀 본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예산 좀 편성을 하길 바라고 혹시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오시는 부분도 있고 미처 예상 못한 질문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미비점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드러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잘 좀 기억하셨다가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타운 그 청사 기금이 19년부터 있었나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500억씩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현재 금액이 890억이에요. 근데 2년 반이면 우리가 청사를 짓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4천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천억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땅값도 5년 5번이나 아직도 더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건 이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최종 의원님도 계속 질의하셨지만 참으로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아까 최준구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조성된 여건이나 앞으로 조달할 수 있는 내역들은 연간 얼마 이런 표현이 있으셨지만 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얼마를 확보하고 이런 뭐 구체적인 안을 제시는 못하지만 사업부서 내에서 연결할 수 있고 또 일반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제 공정이나 내용에 딱 맞춰서 최대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운 계획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기금이 너무 모자르고 그 청사 기금 개정이 되면서 더더욱 지금 동사무소 뭐 안출 이런 쪽으로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금이 모아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쪽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 행정 청사가 가야 되는 게 큰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사 기금 이것만 해도 모자른 데다가 또 나머지 동사무소까지 한다면 엄청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평택이 임대율이 엄청 지금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어쨌든 경제 안정 지원금이나 2차 보전금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뿐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좀 더 촘촘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지리아씨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